이 급성치열을 방치하거나 반복적으로 급성치열을 만들다 보면 항문 급성치열 부분의 상처가 섬유화가 되면서 딱딱하게 굳습니다. 그런 만성치열은 약물치료나 보존적 치료로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장애랑외과 대표원장 이호석입니다. 원장님, 치열은 어떻게 치료하나요? 치열은요, 급성치열이 있고 만성치열이 있습니다. 포도 껍질이 툭 터져서 상처가 난 것 같은 그런 치열들을 급성치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급성치열은 대부분 배변을 힘들게 본 변비나 그럴 때 항문 내벽이 찢어져서 피가 나고 잠깐 아픈 그런 상태를 급성치열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성치열은 배변 습관을 좋게 하고 대변을 부드럽게 하고 또 좌욕을 하고 심하다 싶으면 치열 연고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적 치료로 충분히 치유가 가능한 상태를 급성치열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급성치열을 방치하거나 반복적으로 급성치열을 만들다 보면 항문 급성치열 부분의 상처가 섬유화가 되면서 딱딱하게 굳습니다. 그러면서 상처 치유가 잘 되지 않고 상처가 깊어지면서 관략근까지 상처가 도달하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관략근의 과도한 수축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굉장히 아픈 통증이 오래가는 그런 만성치열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성치열은 약물치료나 보존적 치료로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선 만성치열이라도 수술을 선호하지 않는 환자라면 급성치열과 같은 그런 보존적 치료를 권해 봅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시행했을 때 치유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수술로 빨리 끝내는 것이 고통에서 탈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급성치열에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나요? 물론이죠. 급성치열은 치유가 잘 되는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변 습관과 좌욕요법, 약물요법, 치열 연고 등으로 충분히 호전시킬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치열 수술 후에 항문이 좁아졌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항문이 좁아졌다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상당히 좁아져서 배변에 많은 고통을 받는다 하면 항문 확장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치열 수술에 포함하는 항문 확장 수술은 상당히 위험 부담도 적고 간단한 수술로 얼마든지 항문을 확장시켜서 고통에서 탈출할 수 있는 좋은 수술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치열 치료할 때 연고와 좌욕의 역할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걸까요? 좌욕은 항문 관략근이 과도한 수축을 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치열 연고라고 일컫는 그런 연고는 항문의 관략근의 수축력을 약화시켜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수술로 항문 관략근의 힘을 약화시키는 거와 대비해서 약물로 항문 관략근의 힘을 빼준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치열이 심할 경우에 수술이 필요한가요? 약물로 실패하거나 보존적 요법으로 더 이상 관리가 안 된다면 그때는 항문 관략근의 힘을 빼주는 수술법인 부분 내항문 관략근 절개술이 있습니다. 그런 수술로 간단하게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관략근을 절개를 안 하는 게 좋다는데 이럴 때는 꼭 절개를 해야 되는 걸까요? 이미 관략근이 딱딱하게 굳어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관략근을 우리가 수술 적응증으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치열 예방을 위해서 저희 배변 습관에서 주의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치열 예방은 결국은 대변을 볼 때 항문의 그 내벽이 상처를 입는 것이 치열이기 때문에 많은 원인이 결국은 변비입니다. 그리고 과도하게 배변을 할 때 힘을 주어 항문 손상이 입을 정도의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드러운 배변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치열을 상당히 예방할 수 있는 배변 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임신 중 하다 보면 철분을 먹게 되면 또 변비가 생길 수 있는데 맞아요. 이때는 또 원장님께서 어떤 처치법이 있으신지. 임신 중에는 치질로 고생하는 임산부들이 많은데 결국은 약제라든지 수술에 제한을 크게 갖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보존적 요법을 주로 사용해야 되고 임신 중에는 약물도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적습니다. 따라서 배변 습관을 좋게 하려고 식이섬유를 충분히 먹고 될 수 있으면 부드러운 배변을 유도하기 위해서
위해서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오래 서 있거나 오래 앉아 있어서 항문에 무리를 주는 생활 습관들을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적극적인 방법은 역시 좌욕요법입니다. 좌욕을 통해서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항문 관략근이 이완이 돼서 될 수 있으면 항문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죠. 환자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헤아리는 서울 장애낭외과 대표원장 이호석이었습니다.